어지럼증은 자신이나 주위 사물이 정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 모든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성인의 20%가 1년에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인데요. 어지럼증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서한방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서한방병원에서 진료원장으로 재직 중인 한방 안이비인후 피부과 전문의 이창원이라고 합니다.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나요? 어지럼증은 성인의 20%가 1년에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정도 더 많은 그 질병이 발생하는 증상이고요. 그리고 그 60대 이상에서는 약 40%,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는 약 50%에 해당할 만큼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서한방병원은 35년 정도, 그리고 뇌혈관 이쪽으로 많이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많이 어지럼증 증상으로 중풍이 염려돼서 오신다든지 혹은 중풍이 발생한 초기에 많이 내원하셔서 MRI 등 각종 진료 검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적절한 진료도 받고 계십니다. 어지럼증은 무엇인가요? 어지럼증이라는 거는 안정시나 혹은 운동 시에 자신의 몸과 그 다음에 주위의 위치 관계가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몸에서. 그래서 혼란이 와서 생기는 일종의 이상 감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환자분들께서 표현하시기로는 천장이나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되게 표현을 하십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어지럼증은 원인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크게 중추성과 말초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추성이라는 것은 원인이 뇌 또는 뇌혈관에서 비롯되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질병으로는 뇌경색, 뇌출혈, 그리고 뇌종양, 아니면 뇌기저동맥의 폐색 등과 같은 뇌에서 유발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조금 예후가 불량하고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어지러움의 특징이 요거는 이제 비회전성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제 빙글빙글 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간 이제 눈앞이 좀 아찔해지는 느낌이라든가 뭔가 몸이 붕 떠 있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의미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증상이 동반이 되냐, 어지러움증뿐만 아니라 이제 언어장애, 말씀이 이렇게 어둔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운동실조, 한쪽 팔다리로 힘이 빠진다든지 세밀한 운동이 되질 않는다든지 또는 감각의 이상, 팔다리가 저리다든지 감각이 평소처럼 이렇게 민감하게 들어오질 않고 둔해진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심한 경우는 연화장애, 음식을 섭취를 할 때 잘 넘어가지 않게 되고, 그리고 복시라고 해서 사물이 두 개로 겹쳐서 보이는 이러한 증상들이 잘 동반되는 것들이 중추성 어지러움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말초성 어지러움을 보시면 말초성 어지러움의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귀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우리가 흔히 이석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양성, 발작성, 체위 변환성 현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석증이 있고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정신경염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이 증상들의 특징은 회전성이 많습니다. 즉 뭔가 빙글빙글 도는 듯한 느낌의 어지럼증을 많이 느끼게 되시고요. 그러면서 어지럼증이 심할 때는 구토를 하신다든지 속이 메스껍다든지 아니면 식은땀이 난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귀와 관련해서는 증상이 지속됐을 때 이명이나 난청 등이 동반되는 질병도 있습니다. 어지럼증의 주요 증상과 합병증은 무엇이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지럼증은 동반되는 증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질병이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특징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 특징이 뭐 현운, 균형장애, 뭐 실신성, 시민성, 기타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현운은 아까 이제 회전성, 빙글빙글 도는 느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말초성 어지러움에 주로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양성 체위 변환성 현운, 즉 이석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정신경염, 그리고 메니에르 증후군 등등 이 말초 전정기관 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말초성 현운 중에 가장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석증이 가장 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균형 장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지러우면서 마치 이제 서 있거나 혹은 보행을 하실 때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자꾸 이제 쓰러지려고 하는 증상을 특징으로 갖는 건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중추성 어지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 그 다음에 기저핵의 병변과 같은 중추신경계의 손상들이 많이 있고요. 뇌 중에서는 특히 이제 소뇌가 손상이 되었을 때 이 소뇌가 우리 몸에서는 또 균형을 잡아주는 중추이기 때문에 소뇌의 손상이 있을 때 균형 장애가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신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주로 우리가 눈앞이 캄캄해진다, 아찔해진다, 뭔가 정신이 혼미해진다라고 환자분들께서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이 주요 원인들은 이제 기립성 저혈압, 즉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서 뇌혈류에 저하가 오게 되면서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혈당, 혈당이 평소보다 너무 떨어져 있을 때 식은땀을 흘리면서 같이 어지럼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혈, 빈혈인 경우에도 이런 실신성의 어지럼증이 잘 유발이 되고, 그 다음에 혈관 미주신경 발작과 같은 증상에서 잘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시민성이 있습니다. 시민성은 말 그대로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조금 많이 작용을 했을 때 오는 어지럼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서적으로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너무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혹은 스트레스가 많을 때 이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로 불안장애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그리고 이제 외상후 증후군 등의 약간 심리적인 측면과 결부되어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요인들 중에는 경추의 편타성 손상, 우리가 흔히 이제 교통사고 손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사고가 날 때 그 경추, 즉 목 쪽에 그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지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에서는 이게 잘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력의 이상, 우리 이제 눈과 그 다음에 요 전정신경의 그 상호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눈의 이상으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겠습니다. 네. 소뇌는 우리 뇌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우리 뇌의 그 후면부 뒤쪽에 존재를 하게 되는 조직인데요. 이 소뇌가 하는 기능이 우리 몸의 균형, 평형 감각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뇌에서 손상을 입게 된다고 했을 때는 어지러움 증상과 함께 보행이 잘 되지 않고 보행 시 한쪽으로 쓰러지려고 한다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잘 나타날 수 있게 되고요. 환자의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 MRI 영상에서 이 부분이 아까 언급드렸던 소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하얗게 보이는 곳이 있으시죠. 이 소뇌에서, 그러니까 왼쪽, 그러니까 여기가 좌측 소뇌에 해당을 하는데요. 좌측 소뇌에서 출혈이 생긴 환자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다른 환자분인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크기는 작지만 여러 부위에 다발적으로 그 경색이 생겼던 분이 있으셔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그 연수에 해당하는데요. 이 환자분은 오른쪽 우측 연수의 크기가 조금 작기는 한데 그 여기는 이제 경색입니다. 출혈이 아니고 혈관이 막힌 그 연수 경색이 우측에 하나 있었고요. 또 보시면 이 부분이 소뇌인데요. 좌측 소뇌에 작은 부분들이 좀 여러 군데에서 경색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측 소뇌에서도
작은 경색의 소견이 있어서 이분은 크기는 크지 않지만 여러 군데에 다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석증은 이제 귀에서 문제가 생겨서 오는 건데요. 뇌의 중에서 여기 이제 전정기관 그리고 여기 반고리관이라고 있는데 이 두 부분이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기관인데 여기 전정기관 안에는 이석이라고 하는 칼슘 덩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원인이 됐든 아직까지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뭐 외상이 될 수도 있고 바이러스 감염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원인으로든 이석이 전정기관에서 떨어져 나와서 반고리관으로 굴러 들어가는 그 증상으로 이석증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석이 반고리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세포를 얘가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회전하고 있다고 자꾸 느끼기 때문에 특히 이제 몸을 움직이는 자세, 예를 들어서 뭐 누웠다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방향을 틀어서 고개를 돌린다든지 뭐 침대에서 옆으로 눕는다든지 하는 몸의 방향이 위치가 바뀌는 상황에서 어지럼증이 주로 잘 나타나고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전정기관에 해당을 하는데 원래 그 이석이 떨어져 나와서 여기 반고리관 안을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것이 이석증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고요. 이게 말초성 어지러움의 가장 많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어지럼증은 진단을 어떻게 하시나요? MRI 검사를 제일 먼저 이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위급한 증상 위주로 먼저 선별적인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추성 어지러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중추성 어지러움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중추성을 배제하고 말초성 어지러움 중에서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각각의 동반되는 증상들을 봐서 진단을 합니다. 그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법이 있나요?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법은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평소에 본인의 혈압 상태 그리고 혈당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지럼증이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혈압의 변화나 또 혈당의 변화에 따라서 유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혹시 복용하시는 약물이 있다면 본인에게 잘 맞는 약물인지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음주나 흡연 이런 걸 삼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과로나 정서적인 과도한 긴장, 스트레스를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음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면서 너무 과량의 염분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해서 오는 어지럼증의 경우에는 염분의 섭취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전해질의 탈수도 맞게끔 전해질의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지럼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어지럼증의 치료를 한방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지럼증은 한방에서는 주로 이제 풍 그리고 담음 그리고 기허의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풍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뇌경색, 뇌출혈, 그리고 그런 중풍 관련 질환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담음이라고 하는 거는 한방에서 말하는 이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불완전 소화로 인해서 속이 메스꺼리고 울렁거리는 증상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담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담음이라는 내용 자체가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순환의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또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허라고 하는 거는 과로나 그다음에 정서적인 긴장이나 이런 측면에서 나의 몸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를 했을 때 기운이 많이 떨어져 있는 원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는 어지럼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일단 크게 위 세 가지로 범주를 나눠서 환자분들을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침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적당한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은 사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의 원인을 딱 어느 것 하나로 규명짓기는 어렵고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추성 원인의 경우는 소위 말해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했다고 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본인의 증상에 해당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밀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시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